안녕하세요, 필름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렌즈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렌즈는 바티스 40mm f2.0 렌즈입니다. 본 영상은 세기피 NC 측에서 제품을 지원받아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바티스 렌즈의 제품군은 18mm, 25mm, 40mm, 85mm, 135mm 이렇게 총 5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고맙게도 세기피 NC 측에서 이 5가지 제품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그 중에서 표준화 각대인 40mm를 선택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40mm를 선택한 이유는 바티스 렌즈를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아서 표준화 각대를 먼저 사용해보고 싶기도 했고, 제가 해외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좀 가벼우면서 렌즈 하나만 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화각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40mm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촬영 때문에 광각을 많이 사용하지만 저는 원래 망원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85, 135mm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해외 일정을 다닐 때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40mm는 작고 가벼우면서 인물, 풍경 등을 적절하게 잘 담아낼 수 있는 화각대죠. 그리고 GV-E1이 디지털 줌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망원에 대한 갈망도 해소할 수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 판단이 왜 옳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형 및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기는 후드 미장착 시 약 9cm고 후드 장착 시 약 13cm입니다. 필터 구경은 67mm입니다. 근데 필터 구경보다는 살짝 더 통통한 편이긴 해요. 무게는 361g으로 굉장히 가벼운 렌즈입니다. 안이 비었나 싶을 정도로 카메라에 마운트 했을 때 가볍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렌즈를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컴팩트한 렌즈다라는 게 보이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새로 출시한 GV-E1 그리고 α7C2와 마운트 했을 때 잘 어울리는 렌즈인 것 같아요. GV-E1과 마운트 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후드만 빼면 굉장히 작아요. 렌즈 크기가 작고 가볍다 보니 이번 베트남, 일본에 갈 때 이 작은 슬링백 하나에 GV-E1, 바티스 40mm 그리고 오즈모 포켓 3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녔는데 역시 여행을 갈 때는 작고 가벼운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렌즈 하나만 가지고 갈 거면 35mm, 40mm 표준화 각대를 가지고 가는 게 여행을 갔을 때 인물, 배경 등 정말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은 화각대입니다. 디자인은 유선형으로 되어 있고 렌즈 후드를 체결했을 때 마치 일체형의 렌즈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튀어나온 곳 없이 아주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뒤쪽을 보면 포커스 링이 있는데 기존 렌즈들처럼 톱니 형태가 아닌 민자 형태입니다. 이것 또한 디자인적으로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후드는 플라스틱이고 렌즈 자체는 메탈로 만들어졌습니다. 방진, 방적이 가능한 렌즈고 렌즈 체결부를 보시면 짜이즈 렌즈답게 파란색 실리콘으로 패킹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습기나 물방울들을 다 막아줄 것 같아요. 근데 체결 부위에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서 렌즈를 체결할 때 다소 뻑뻑해요. 정말 꽉 잠긴 듯한 느낌을 줘요. 렌즈 왼쪽에는 초점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풀, 무한대에서 0.4m, 0.5에서 0.24m 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스냅 촬영을 할 때는 무한대에서 0.4m에 놓고 촬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5에서 0.24m라고 되어 있는데 즉 최소 초점거리가 24cm입니다. 거의 간이접사 수준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40mm 화각대에서 24cm의 초점거리면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가장 특이한 점은 여기 렌즈 위에 있는 OLED 화면입니다. 일단 뭔가 있어 보이고 좀 멋있어요. 카메라를 켜게 되면 멋있게 웰컴 시그널이 나오고요. 이 화면은 초점거리와 피사계 심도를 읽을 수 있는 용도인데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멋내기용인가 싶어서 잘 안 볼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내가 지금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가 몇 미터,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피사체의 포커스를 잡고 있을 때 앞쪽으로 뭔가 지나가게 되면 AF가 튀겠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거리를 보고 초점거리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저는 좀 쓸만했어요. 그것보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피사체가 몇 미터 앞에 있는 거지 했을 때 이게 화면에 나오니까 편하고 신기했어요. AF는 전반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요. 제가 몇 주간 사용을 계속했는데 튀는 경우는 많이 없었고요. 다만 초점 버튼을 풀로 설정을 하고 다양한 피사체가 좀 겹치는 상황에서 촬영할 때 피사체는 빠르게 잡지만 워블링이 살짝 있습니다. 피사체가 같은 거리에 있을 때는 아니고요. 앞 뒤에 있는 피사체가 겹칠 때 AF를 잡으려고 워블링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초점거리 선택을 하시면서 촬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렌즈가 어떻게든 AF를 잡으려고 정말 열심히 움직이는구나 라는 게 모터에서 느껴져요. 모터가 꿀렁꿀렁 하면서 얘가 지금 AF를 잡으려고 열심히 움직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AF는 정말 빨라요. 물론 소니 바디라는 영향이 있겠지만 AF를 잘 못 잡는 렌즈는 소니 바디 영향을 받아도 못 잡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모터 소음은 살짝 들리기는 한데 카메라에 녹화될 정도의 소음은 아니고 모터의 진동은 손에서 느껴집니다. 진동이 느껴지니까 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카메라에는 소음이 안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잡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이 포커스 브리딩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포커스 브리딩 보정 기능을 켜볼까? 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 렌즈는 포커스 브리딩 보정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해봤을 때 심하지는 않아서 이것 때문에 렌즈를 선택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왜 GM 렌즈는 정말 모든 면에서 다 좋은데 포커스 브리딩 때문에 아쉽다 라고 할 정도잖아요. 바티스 렌즈는 아쉽다 까지는 아니고 살짝 거슬린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이즈 하면 화질은 믿고 사용하는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중앙부와 주변부 화질 테스트를 하고 제가 촬영했던 푸티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앙부와 주변부 화질 테스트입니다. 그 전에 제가 MTF 차트를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보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바티스 40mm 렌즈를 처음 사용해봤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MTF 차트를 봤어요. 근데 그 차트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차트를 보면 해상력은 중앙부, 주변부가 거의 비슷합니다. 최대 개방부터 F11까지 최고 수준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F5.6에서 피크를 찍어요. 이 정도 점수면 정말 높은 거거든요. 거의 최상위급 렌즈들이 이런 점수인데 정말 좋은 화질이고 중요한 건 중앙부와 주변부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 화질이 좋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어쩐지 화질이 되게 좋더라고요. 촬영한 푸티지만 보더라도 화질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Wrangle the kids, get them to bed. Warm up the tea and Granny's shortbread. Pillows and blankets on the floor. Light up a candle that smells like a pie. It's not my first choice, but it's what you like. 자, 그리고 조리개가 2.0이다 보니까 야간 촬영에서도 깔끔하게 영상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밤 촬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빛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2.0이라는 조리개가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빛만 확보되면 진짜 깔끔한 영상이 나와요. 근데 조리개가 2.0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1.8 정도까지만 내려갔어도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곡은 거의 일직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0.13%로 왜곡 억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테리어 촬영을 할 때 사용해보니까 촬영하면서 아 맞다 왜곡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왜곡을 신경 안 쓰고 촬영했어요. 인테리어 촬영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색수차 또한 중앙, 주변부 모두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색수차 억제를 잘합니다. 역광에서 플레어 또한 잘 보이지 않아요. 이 정도 플레어면 상당히 억제를 잘해주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보케의 형태는 원형이 아니라 각진 형태입니다. 중앙부뿐만 아니라 주변부까지 찌그러짐 없이 중앙부와 동일한 형태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질 테스트 및 왜곡 억제 능력에서 봤듯이 보케 또한 주변부까지 깔끔한 모습이에요. 근데 꼭 원형 보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배경을이면 조리개가 2.0이라서 보케에 취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자이즈
바티스 40mm 렌즈의 단점은 첫 번째, 렌즈에 커스텀 버튼이 부족합니다. 버튼이라고는 여기 초점거리 변경 버튼밖에 없어요. 초점 고정 버튼 그리고 AF, MF 변환 버튼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AF, MF 변환 버튼이 추가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렌즈에 AF, MF 변환 버튼이 있으면 엄청 편합니다. 두 번째, 포커스링 조절이 많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MF 촬영 시에 포커스링을 통해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기존 제가 사용하던 렌즈에 비해서 많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촬영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 돌리면 맞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한참 더 돌려야 포커스가 맞으니까 조금 답답해요. 그리고 방금 제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장점이라고 본다면 포커스 변경이 느리다 라기보다 포커스를 더 세세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마냥 느린 게 아니라 화면 안에 거리를 더 세세하게 쪼개서 포커스를 잡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커스 링을 빠르게 돌려도 속도가 느리니까 조금 더 시네마틱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다가가면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답답했다. 자이즈 바티스 40mm 렌즈는 절대 가성비 렌즈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능면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렌즈입니다. 빠른 AF, 중앙부, 주변부의 차이점이 거의 없는 최고 수준의 화질, 뛰어난 왜곡과 색수차, 억제 능력 등 굉장히 장점이 많은 렌즈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크기 덕분에 여행을 갈 때 아주 적합한 렌즈예요. 제가 촬영한 베트남, 일본 영상은 곧 올라갈 거예요. 모두 자이즈 바티스 40mm 렌즈로 촬영한 영상이고 전 촬영할 때 사실 딱히 불편한 점이 없이 잘 사용했던 렌즈예요. 오히려 가벼워서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은 렌즈 평점에 달린 멘트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이즈 바티스 40mm 렌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렌즈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